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가르치는 외대부고 전문 선생님인 성명이라는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짧게 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외대부고 기출이 어떤지 또는 정교권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했는지 짧게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성마이맥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통합사회 이 강의를 5년째 찍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 강사입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제 시간표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말 메인 시간을 다 외대부고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학생들이 금요일 날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끝나자마자 대치동에 와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딱 일주일에 한 번씩 통사한국사를 연습해서 내신 1등급을 찍게 만들고, 또 주말 시간 중에 괜찮은 시간들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 활용해서 웬만하면 현장 강의로 와라. 이래서 여러 강좌를 까는 겁니다. 수강생은 지금 현재 한 185명 정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많으냐면 작년엔 더 많았습니다. 205명으로 끝났어요. 2학기 기말 때. 시작할 때는 150명 정도 오다가요. 왜 시작 인원과 이 끝 인원이 다르냐면,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제가 유명한지를 모르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 일로 옵니다. 왜 오냐면 선배들이, 동아리 선배가 "너 혁명한테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앞으로 인제 여러 학원들에서 설명회를 들을 때 선배들과의 만남을 할 텐데, 대부분 다 제 제자들이고 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한테 들으라고 할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왜냐하면 185명이 듣는다는 건 제 자료를 받거나 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일단은 제 거는 듣고 더 하면 더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차이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입니다. 제가 외대부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외대부고와 상상고가 메인이고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독보적 1등이었습니다. 거의 200명 가까이 계속 유지했고요. 단 한 번도 외대 학생들에게 실수를 한 적은 없어요. 실수라는 건 적중도가 떨어지거나 제가 나태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속적으로 3학년한테도 추천을 받을 것이고 2학년한테도 추천을 받을 거라고 전 자부합니다. 상상고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외대부고는 이전부터 했습니다. 2016년부터 한 것 같아요. 국제반 학생들의 경제학 원론을 가르치면서 시작했어요. 경제학 원론과 1학년 한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국사 과목 통합사회가 나오기 전에 그때부터 시작하다가 이렇게 외대 전문 선생님이 됐습니다. 대치동학교는 휘문고를 메인으로 삼고요. 중동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실조각교는 보인고를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도 압도적 1등입니다. 세화고 반포에서 가르치는데 여기도 압도적 1등입니다. 이렇게 요런 학교들을 주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 학생들이 어저께 시험이 끝났거든요, 외대가. 시험지를 좀 받았습니다. 학생한테 "학부모님들에게 제공해 주진 않을 테니까 보여줘도 되니?" 하니까 보여주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 놨습니다. 학생 거여서 감히 좀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외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생긴 걸 보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가 소위 말하는 통계라는 문제입니다. 통계. 네, 이게 수학인데요. 사회탐구에 나와요. 예, 확률과 통계할 때 그 통계랑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이 통계 문제가 1년 내내 4 번의 시험 내내 출제된다는 점이 다른 평이한 학교랑 외대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점입니다. 이 문제가 1 학기 때는 3 문제에서 5 문제가 나옵니다. 1 학기에선. 중간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기말에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어머님들 모셔 놓고 이상한 소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확한 얘기만 해 드릴게요. 그래서 3 문제에서 5 문제가 나오고요. 어 이 문제를 다 틀리면 80점 중반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 맞아야 100점인데요. 안타깝게도 외대부고는 탐구의 평균이 낮은 편이지만
제 수강생 180여 명과 나머지 비수강생 170여 명의 격차 때문에 평균이 낮은 겁니다. 제 수강생들은 지금 어저께 본 시험에 만점이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되면 그렇게 돼요. 경제 문제를 8문제나 냈는데 학원에서 배운 수준에 비하면 하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이 문제 왜 이렇게 쉽게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원이 훨씬 더 앞서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가면 그렇게 됩니다. 바로 직전 시험이었던 2학기 중간고사에 야심차게 엄청나게 어렵게 냈어요.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는. 엄청나게 어렵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 틀린 학생이 15명이에요. 만점자는 1명 있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학교예요. 그리고 평균은 62점이었습니다. 62점이 어떤 느낌이냐면 전 과목 중에 평균이 제일 낮았던 게 2학기 중간입니다. 저는 객관적 사실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학교 입학하면 다 학생들이 알게 되는 사실이어서 그랬던 시험인데 어떤 학생은 제 수강생이 아닌 학생들은 40점, 50점대가 깔려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그룹은 또 90점 이상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격차가 이렇게 심하죠. 그래서 내신을 잘 따야 되는 이 학교에선 통계를 맞춰야 됩니다. 이 통계를. 근데 이 통계가 어떤 느낌이냐면 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가? 학교에서 일단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수업에 활용하진 않습니다. 이 학교는 교과서를 안 써요. 쉽게 얘기하면. 안 쓰고 교과서에 있는 걸 학교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담아서 주세요. 교육과정상 당연히 교과서를 써야 되지만 프린트에다가 따로 제작을 하시고 핵심만 제 생각엔 진도를 빠르게 치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수능형 주제들을 좀 첨가를 해요. 관련된 수능 주제를 첨가해서 또 PPT를 채우고 그리고 난 후에 필기를 좀 섞으면서 수업을 하지만 마지막 하나가 온갖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이 PPT에 한 35페이지 정도를 줍니다. 그냥 시작하는 순간 줘요. 3월달 첫 주에 줘요. 그냥 첫 주에 한 번에 다 줘요. 대학교식 수업이에요. 대학교식 수업 다 주고 거기 이제 PPT 가지고 미리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아라 이런 식이에요 수업이. 그래서 다 주고 여기에서 낼 거야. 이 글자를 벗어나는 건 내진 않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천재출판사 교과서 내용도 있고 수능 얘기도 있고 온갖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의 비율과 수의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애초에 이 겨울방학 특강 때부터 그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대비를 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은 그 PPT를 받았을 때 의미 없는 어떤 막대 그래프에 뭐 1인 가구 비율 증가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걸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수학을 섞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 싸움입니다. 일단은 이 학교에선 통계를 맞춰야 1등급이에요. 이걸 다 틀리면 3등급일 겁니다. 이 문제는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학교가 객관식만 35문제 나옵니다. 30문제에서 35문제에 객관식만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가 3문제 정도 있죠. 그러면 이걸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은 풀긴 푸는데 어찌어찌 막 수학 실력으로 풀어요. 푸는데 10분 걸려요. 10분. 이 한 문제 푸는데. 상수 K, 미지수 X, 미지수 Y, 미지수 G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막 풀다 보면 이렇게 푸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문제를. 이게 고3 사회문화 문제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고3 문제입니다. 고3 사회문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외대국어는 1학년 전용 선생님이 없습니다. 사회가. 3학년이면서 1학년을 같이 가르쳐요. 3학년, 1학년이 같은 선생님이에요. 같은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을 2학년 때 또 배우고 3학년 때 또 배웁니다. 문과 학생들은. 그래서 3학년에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3학년에 법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선생님 두 분이 내려오셔서 앞뒤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거기에 수학을 섞어서 낸 거죠. 일단 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데다가 시간 내에 풀어야 되죠. 시간 내에. 그런데 이런 회방분들이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문제냐면
계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상한 퍼즐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게 수능 정치와 법이에요. 앞단원 가르치는 선생님은 정치와 법하고 경제 쪽 선생님이고요. 뒷단원은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합니다. 그냥 고3 선생님들이에요. 두 분 다. 내신 전용에 무슨 빈칸 뚫어서 외우고 이런 학교가 아니에요. 이 학교가.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일단 수능 고3 수업을 하니까. 외대부고라는 최고의 학교에서 고3 선생님의 사회탐구 선생님인데 그럼 이런 수준의 문제를 안 내겠습니까? 이 문제를 3학년보단 좀 쉽게 내요. 3학년 기출보단 쉽습니다. 하지만 1학년한테는 엄청 어려워요. 이 문제가. 일단은 이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탄핵소추권, 법률안 거부권,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을 외워봐야 이 퍼즐을 빠른 시간 내에 풀이하지 못하면 밑에 선택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못 풀어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리는 건 90점 중반은 돼야 1등급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숨막히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외대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외대에서 1등급을 찍으려면요. 제가 이제 항상 겨울방학 선행반을 좀 깝니다. 외대반을 많이 까는데요. 뭘 하냐면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아요. 일단 할 수 있는 걸. 이거는 사회탐구는 얘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목이 아니에요. 어떤 과목이냐면 다 독립적인 에피소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 주제가. 경제면 경제, 법이면 법. 다 주제별로 토막토막 나 있습니다. 이 주제가 20개 정도 있잖아요. 그냥 그 주제 중에 15개 정도 알고 가면 앞서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과목이. 그래서 막 이렇게 티끌 모아서 태산되듯이 그렇게 주워 담아서 알고 가야 돼요. 일단 이 내용들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과서는 한 60페이지 분량이지만 교과서를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은 어느 정도 혼자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교과서는 항상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와 부교재인데 부교재는 지금까지 EBS 개념 완성이라는 EBS 개념 완성이 1학년용 EBS예요. 그거를 작년까지 5년 동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도에 자이스토리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방학 때 저랑 지난 5, 6년 동안 EBS 개념 완성을 다 풀고 가니까 걔네가 다 이겨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번에 교과서가 바뀝니다. 2000 이번 기준으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교과서 먼저 하고 가야 돼요. 왜냐? 내신 때 되면 영어도 이만큼 있어요, 시험 범위가. 거기다 국어도 이만큼 있어요. 수학은 원래 어려우니까 뭐 제가 얘기할 것도 없죠. 과학도 이만큼 있어요. 한국사도 이만큼 있습니다. 한국사도. 통사도 이만큼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방학 때 지금 이제 합격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막 숨 막히는 거 하기보단 상식도 넓힐 겸 어차피 비문학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요. 제 생각에는 70% 정도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어떤 준비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제 조건이 어렵거나 통계 계산 방법을 모른다. 이 두 부분과 교과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커리큘럼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 겨울 특강 커리큘럼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통계 및 고난이도 학습을 주차별로 매번 합니다. 뭐냐면 소위 말하는 외대부고 기출을 풀어줄 거예요. 외대부고 기출. 외대부고 기출은 학교에 입학해서 아이들을 만드는 순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냥 올려놔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안 줘요. 대부분의 자사고는 정답을 안 줍니다. 선행학습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답을 안 줘요. 그런데 외대부고 기출문제는 수학 문제가 있죠. 2학기에는 10문제 가까이 있어요. 이 통계가. 1학기에 5문제 정도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정답을 어디서 알더라도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왜 맞고 왜 틀리는지 몰라요. 해설이 없어요. 누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걸 먼저 풀고 가면 이겨요. 그냥 그거예요. 딱. 교과서가 개정됐기 때문에 교과서를 요번 과정에 조금 더 하는 것뿐. 저 작년까지 6주 했어요. 6주 했던 이유는 기출만 딱 완벽하게 풀고 가면 6주입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바뀌어서 2주 추가된 겁니다. 이거. 교과서 바뀌어서. 교과서의 중심 내용은 적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또 전체 범위냐? 외대부고는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순서대로 나간 적이 없는 학교입니다.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제일 마지막 단원인 9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 진도였어요. 허를 찔러요 이렇게. 1단원 먼저 하고 올까 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상산고도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휘문고나 대치동학교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순서대로 나가는데 뭐라 하니까 순서대로 나가는데 전사고는 대부분 왔다 갔다 합니다. 다. 그래서 어디를 나갈지 모르니까 반토막 내 가지고 1단원부터 5단원 선행하고 6단원 10단원 냅두면 큰일 나요. 학원비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체 범위를 외대 기출을 풀 수 있는 만큼씩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기출의 방향성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중구난방이 아니라 딱 타겟팅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식을. 책 정리를 좀 해 드리고 한국사는 거의 90% 연표만 나와요, 이 학교는. 그런데 이 학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선생님이 두 분이신데요. 두 분이에요. 파트가 3개예요. 한 분이 2파트를 가르치고 한 분이 1파트를 가르치는데 그냥 고조선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조선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은 흥선대원군 근현대사라고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들어오면 광복 이후부터예요. 건국준비위원회부터 시작합니다. 현대사. 이렇게 나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연표를 내면 애들이 숨이 막힙니다. 이렇게 내야 다 섞어서 내요 문제를. 다 섞어서. 칼라텔레비 보급일, 프로야구 출범일 뭐 이런 거 냅니다. 그런 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뭐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이 뭐 단체를 몇 년에 만들었네 이런 거 외우다가 중간에 하나씩 엑스맨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기출 당연히 풀겠죠 한국사에서. 기출 풀면 애들이 재밌어해요. 와 어이없네 이러면서 재밌어하고 정보를 먼저 취득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만난 다음에 피드백을 좀 하면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하면 선행반 학생들에게 어떤 게 만족도가 제일 좋았니 하면 이겁니다. 기출풀이를 했더니 외우는 것만 시험 일주일 전쯤에 빡세게 외우고 그리고 선생님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강의 꼭 참여하고 밀리지 않게 참여하고 방학 때 기출문제 해설지 다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컸어요. 풀어 놓은 해설지를 외우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럼 출제 방향을 잡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이걸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수업 방식은 저런 방식이고요. 수많은 곳들을 갔다가 결국에 저한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배들 중에 들어가면 무조건 "너 왜 거길 갔어?" 이럽니다. 무조건 저한테 올 거예요. 저 학생들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잘 지내는 거 딱 하나예요. 어떤 학생이 갑자기 얼마 전에 "선생님 저 연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너만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다 같이 보내 줄게." 하고 문자까지 다 보내 줬어요. 그냥 다 보내 주고 뭐 그냥 해 달라면 다 해 줘요 일단. 해 달라면 다 해 주니까 그러니까 좋아해요. 아무튼 그래서 즉흥적으로 해도 단 한 번도 짜증 낸 적 없습니다. 다 해 주고요. 제 상담 팀장님이 계신데 이 아주머니 실장님 두 분 계시거든요. 요번에 기숙사가 뭐 건물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학생들이 자료도 못 가져오고 다 퇴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가방 하나도 안 쌌는데 갑자기 시험 대비할 방법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상담 팀장님 두 분과 저와 이 조교들이 총동원돼서 단 하루 만에 모든 자료를 만들어 놓고 다 학생 이름 다 써 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185 명을 만든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어떤 학생은 여기 와서 받을 수 있는 학생, 어떤 학생은 택배로 보내줘야 할 학생 다 분류해서 깔끔하게 처리해 줬습니다. 단 한 명도 불만이 없었어요. 저희는 회사처럼 돌아갑니다. 환달료 학원에서도 도와주겠지만 제 개인 실장님 연구팀에서 행정 업무 정말 신속합니다.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기숙사 보내놨는데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면 다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